저는 2018년 7월에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2021년 6월 현재까지 약 3년째 뉴질랜드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릴리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넬름필름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뉴질랜드에 대한 정보와 제 일상들을 전달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바리스타 그리고 광고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코트라 오클랜드 무역관에서 여러분들의 취업 지원과 현지 정착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처음 도착했을 때 겪었던 어려움들이 떠오르는데요. 오늘 오클랜드 무역관과 함께 집 구하기, 휴대폰 개통하기 등 현실 밀착형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는 남반구 오세아니아에 있는 나라로 호주 옆에 있어서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남한 면적의 약 2.7배 정도 되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반면에 인구수는 서울의 약 반 정도밖에 안 되는 500만 명인데요. 하지만 적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마오리, 유러피안, 태평양 섬나라 사람들, 아시안 등 많은 민족이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인 오클랜드입니다. 반면에 수도는 오클랜드가 아니라 웰링턴인데요. 오클랜드의 인구수는 163만 명 정도로 조사되고 있고 이 중 한국인은 약 3만 명 정도입니다. 물가도 한번 알아볼까요? 2021년 6월 현재 뉴질랜드의 최저시급은 한화 약 16,000원 정도인 20달러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조금 있다가 저랑 같이 장도 보고 집도 구하러 다니면서 실제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안도 궁금하실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에 비해 많이 양호하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CCTV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항상 소지품 단속에 신경을 쓰셔야 하고 또 주말 시티 근처에는 노숙자나 주취자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는 한국인들끼리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nzkoreapost.com입니다. 줄여서 코포라고도 부르고요. 두 번째는 페이스북 그룹 뉴질랜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곳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 차, 일자리 등을 구할 수도 있고요. 또 유용한 생활 정보들을 묻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자리를 구할 때 쓸 수 있는 앱인 트레이드미, Seek, 그리고 집을 구할 때 쓸 수 있는 트레이드미 프로퍼티, ASB, ANZ 같은 은행별 뱅킹 앱, 구글 맵스, 우버, 우버이츠 같은 앱들도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버스, 기차, 페리 등이 대중교통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바로 버스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코로나 청정국답게 일상생활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지만 지금처럼 대중교통을 사용할 때만큼은 이렇게 꼭 마스크를 써줘야 합니다. 그럼 지금 한번 버스를 타볼까요? 네, 이렇게 지금 버스를 탔습니다. 오클랜드는 AT 호카드라는 이 교통카드를 활용하면 환승이나 시간대에 따른 할인을 적용받아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AT 앱을 이용하면 카드 충전이나 실시간 버스 도착 현황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버스의 경우 이동거리에 따라 교통비가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가장 가까운 거리의 경우 2달러 20센트부터 가장 먼 거리의 경우 12달러 60센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버스가 빨리 끊기고 또 커버하는 지역이 그렇게 빽빽하지 않아서 택시를 이용할 일도 종종 생기는데요. 이 경우에 잘 알려진 우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요즘은 경쟁 앱인 올라, 디디와 같은 앱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개통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한데요. 아무 통신사 대리점이나 들어가서 심카드를 달라고 말하고 원하는 플랜을 고르면 끝입니다. 뉴질랜드의 큰 통신사로는 스파크, 스키니, 보다폰, 투디그리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플랜별로 주어지는 데이터, 전화 시간, 문자 개수 등이 다르고 또 데이터 2월 여부 등도 다르므로 잘 구별하여 선택하면 좋습니다. Most people go for this to start off as like an indicator of how much they use. 보통은 월에 20에서 40달러 정도 내는 플랜을 가장 많이 쓴다고 해서 저도 그 플랜을 고르고 심카드를 받아봤습니다. 짠! 이게 바로 그 심인데요. 진짜 작죠? 이걸 한번 이제 제 핸드폰에 끼워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서 오늘은 국민은행 오클랜드 지점에 방문을 했습니다. 초기 정착 시에 아직 영어가 서투르신 분이나 한국과의 해외 송금이 자주 필요하신 분들은 국민은행 오클랜드 지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워크비자나 워홀비자로 계좌를 개설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 비자 사본, 그리고 주소지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소지 증명 서류라면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나요? 주소지 증명 서류 또는 거주지 증명 서류는 본인 이름과 주소가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말하는데요. 전기나 수도요금 고지서와 같이 본인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우편물 또는 렌트 계약서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은행 비자 종류, 비자 기간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은행에 연락하시어 미리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짜잔! 이렇게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현지 은행에서도 외국인 신분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요. 다만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라서 ANZ뱅크에 가시면 쉽게 계좌 개설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클랜드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인 만큼 유입 인구도 많고 주택 보급이 부족한 편인데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나 렌트비가 계속해서 상승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취업자나 워홀러의 초기 정착 시에는 한국에서처럼 집을 구하기보다는 플랫메이트를 구하는 쉐어하우스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은 보통 트레이드미 프로퍼티와 코리아포스트의 부동산 게시판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현지인과 살아보는 경험을 위해서 트레이드미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한인 쉐어하우스의 시세가 좀 더 저렴한 편입니다. 이렇게 코리아포스트 부동산 게시판에 많은 집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한 집주인분께 연락해서 그 집에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에 도착했는데요. 이렇게 계약 전에 집에 실제로 방문해 보는 것을 뷰잉이라고 합니다. 게시물에 올라와 있던 방 컨디션과 실제 방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근처 마트,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를 실제로 판단해보는 것이 뷰잉의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침실 하나, 단독 사용 화장실 하나, 주방이 있는 조건입니다. 집세는 위치와 컨디션에 따라 다르지만 한인 쉐어하우스의 경우 오클랜드 시내 1인 기준 주당 100불 후반에서 200불 중반으로 그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플랫에 들어가거나 집을 렌트할 경우 보증금인 본드 제도가 있어서 입주 시에 본드로 집세의 2주에서 4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내고 들어가야 하고 이사를 나갈 시에 그것을 돌려받게 됩니다. 뉴질랜드 큰 마트로는 파켄세이브, 카운트다운, 그리고 뉴월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창고형 슈퍼마켓인 파켄세이브에 한번 와봤는데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인마트도 가서 식료품들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장에 들어왔는데요. 진짜 큽니다. 양파가 킬로그램에 1불 49 정도 하고 있습니다. 2개 정도만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킬로그램에 2불 정도 하는데요. 이것도 2개를 사서 오늘 카레를 만들어 봐야겠어요. 뉴질랜드는 소가 싸거든요. 아마 이 고기가 썰로인 스테이크라고 하는데 한국으로 따지자면 채끝살 정도 될 거예요. 총 300g이네요. 5불 56. 진짜 쌉니다. 이것도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하면 빼먹을 수 없는 삼겹살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480g 정도인데 9불 정도 하네요. 그리고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우유도 필요하겠죠? 1리터짜리에 3불 95센트입니다. 이걸 사서 먹어볼게요. 계란도 꼭 필요하겠죠? 12개에 6불 19센트입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이 사이즈는 계란의 사이즈를 말해요. 요거 12개짜리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쌀 종류도 되게 다양한데요. 다민족이 모여 사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쌀은 이겁니다. 보시면 미디엄 그레인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한국이랑 가장 비슷한 쌀은 미디엄 그레인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라면, 김치, 쌈장처럼 한국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한인마트도 있는데요. 물론 한국과는 가격이 조금 다를 겁니다. 들어가서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와, 진짜 한국에 온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라면을 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면 5개짜리 팩이 있는데요. 6불 90센트입니다. 이 포기김치는 1kg이고 가격은 14불 80센트입니다. 여기 쌈장 500g짜리가 있는데요. 이거 3불 60센트입니다. 뭐 이 정도면 두고두고 먹을 수 있겠는데요?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서러울 때는 언제죠? 바로 아플 때죠. 그래서 아프기 전에 미리 병원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합니다. 오늘은 오클랜드 킹슬랜드에 있는 한인 의사분이 근무하는 병원에 와 있는데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워홀러나 유학생의 경우 비영주권자잖아요. 네. 그러면 진료 비용이 크게 다를까요? 네, 비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비지터 비자든 학생 비자이든 워홀러든 상관없이 2년 이상 연결이 되지 않으면 병원에 펀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풀 프라이스를 내셔야 됩니다. 아, 그럼 혜택이 없으면 비용 부담이 좀 상당히 크겠네요. 그렇죠. 한국보다 의료 수가가 4배 내지 8배 가까이 비싸기 때문에 의사 진료를 보시고 난 후에 약까지 타진 거를 생각을 하시면 200불까지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3차 병원에 가셔야 되면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한 1,500불 정도의 돈이 일단 차지가 될 거고요. 추후로 발생되는 금액도 상당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드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의료보험을 꼭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연말 연시 2에서 4주 정도 되는 긴 휴가를 떠나는 문화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때는 문을 연 병원을 찾기도 힘듭니다. 저는 작년 1월 1일에 심한 기침 감기에 걸려서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응급실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여권 꼭 지참하시고 영수증 챙기는 것도 잊지 마셔서 가지고 계시는 보험을 통해서 공제 받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현지 생활 중 교통사고 등의 각종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111로 전화하면 뉴질랜드 경찰 그리고 소방관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고 싶으시면 웰링턴에 있는 대사관과 그리고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오클랜드 분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곳이 바로 오클랜드 분관입니다. 보통 오클랜드 영사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도 이전에 제 한국 운전면허증을 이곳 뉴질랜드 면허증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떼려고 이곳에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곳에서는 여권사실 증명이나 범죄기록 증명 등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겠죠? 또 긴급상황 시를 대비해 정착지에 따른 대사관 연락처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각종 취업 박람회나 구인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오클랜드 무역관도 꼭 방문해보세요. 제 주변 친구들 중에 해외 취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시간 낭비면 어떡하지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도전해서 성공하면 좋은 거고 실패하더라도 빨리 실패하는 게 시간을 덜 낭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또 오클랜드 무역관의 해외 취업 지원 사업에 취업 박람회나 멘토링 등으로 여러분의 취업을 도와주는 길잡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뉴질랜드에서 만나요. 안녕!